수능이요? 수능은 잘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갔어요.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좋은 거는 시험 안 본다는 거, 이거 하나가 좋은 건데 이걸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장님, 네, 원장님이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시죠? 최종 학력이요? 박사죠. 대학 어디 나오셨죠? 서울대학 나왔죠. 서울대 의대. 요새 그 정말 가기 힘들다는 서울대 의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기 힘든 서울대 의대. 원장님은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몇 등을 하셨길래 전교 1등 했죠. 3년 연속 1등 자리를 뭐 매번 한 건 아니어도 거의 1등 자리를 놓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수능은 잘 보셨나요? 수능이요? 수능은 잘 못 봤어요, 사실은. 제가 왜 그랬냐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고3 때 한창 공부해야 될 때 큰 수술을 2번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 체력장이라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 체력장이라는 걸 해서 뭐 턱걸이, 100m 달리기, 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를 잘해야 체육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이 아직 기억이 나는데 턱걸이 하다가 하나, 둘, 세 개째 하다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턱걸이 하다 힘을 줘서 부러진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제 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건 이제 패솔로직 프랙처라 그러는데 병적인 골절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그 진주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뼈가 부러지고 골절이 되고 아버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암 같다. 골암 때문에 뼈가 부러졌던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 암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검사를 해요. 그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와 계셨던 병리학과 교수님 중에 교수님 이름도 기억이 나요. 성함이 이윤성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제 조직을 판독을 해주셨죠. 정형외과 의사는 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윤성 교수님이 보시고 암이 아니라 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해져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턱걸이 하다가 부러졌던 거예요. 원래 암이었으면 팔을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윤성 교수님이 양성이라고 판독을 해주셔서 팔을 살렸어요. 엉덩이 뼈에서 뼈를 이식을 했어요. 골수 이식을 했어요. 근데 한 번만에 그게 완전히 안 붙어가지고 한두 달 뒤에 또 수술을 또 했어요. 2번째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갔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신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내신도 물론 있었지만 1986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거든요. 요즘은 뭐 수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학력고사라고 그랬어요. 학력고사 점수가 제일 중요했죠. 340점 만점이었는데 316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기대하기는 그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대를 했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수술을 그렇게 받느라고 공부를 진짜 잘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서울대학교에 어렵게 합격할 정도의 이제 성적을 받은 거죠. 사실은 학력고사를 본 당일날 집에 가서 밥도 안 먹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던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지금 그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과외를 국가에서 금지를 했어요. 사교육 자체를 불법으로 오로지 공교육만 가능했죠. 그리고 내가 직접 공부한 거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죠, 정말.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씩 공부를 하셨나요? 저희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야자라고 하죠. 수업 끝나면 주변에서 도시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또 합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은 특별 관리를 받았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더 무서운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매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했죠. 뭐. 또 독한 아이들은 집에 가서 또 잠 안 자고 더 공부하고 저는 잠을 안 자고까지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죠.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글쎄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저는 그래도 재밌는 걸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억지로 숙제하듯이 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뭐 국어, 영어, 수학이 되게 중요했는데 사실 저는 국어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국어 공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영어, 수학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꼭 뭐 시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즐겁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마냥 막 숙제하듯이 막 어렵고 힘들고 억지로 하는 거면 그 정도로 성적이 잘 나오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즐기면서 해야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학교 교과서 아니고 이제 교재라고 하죠. 수학 같으면 정석, 해법 이런 교재가 있었고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열심히 외워서 성적을 잘 내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공부를 할 때 암기력은 그렇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이과 성향이신.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하는 걸 좋아했고, 논리적으로 이제 이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깨닫을 때 그걸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재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즐기면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도 뭐 사교육을 하고 그 선행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너무 막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을 억지로 막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러면 진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그 학력고사를 보신 지 한 24년? 아니죠. 85년도에 본 거니까 40년이 다 돼가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3년만 있으면 40년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그 40년 전 문제를 어떻게 해서 찾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이 문제들 한번 야, 이거 풀어주시면.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좋은 거는 시험 안 본다는 거, 이거 하나가 좋은 건데 이걸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부터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88학년도 수학 문제, 99학년도 수리 탐구 영역. 이건 생물 문제인가 보다. 제 기억에는 제가 시험 봤던 85년, 6년 요때가 아마 과목 숫자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이과인데도 뭐 지구과학, 세계사, 국사 뭐 정말 과목 숫자가 많았거든요. 수학은 되게 그때 즐기면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수학 문제를 풀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문제 보시니까 조금 푸실 수 있으실까요? 읽어봐야죠 뭐. 한번 해볼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 계산이 안 되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건 뭐 내가 꼭 풀어가지고 무슨 영광을 보자고 지금 이걸. 일단 해부학이 의과대학에서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의 학문이라고 할까. 해고를 내가 훔쳐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애가 왜 이 모양이 돼가지고 내려왔냐고 어머님이